자, 위험 분류 문제도 여러분들 새로 들었던 파트에서 정리 좀 꼼꼼하게 좀 해주실 내용이죠. 자, 일단 위험의 분류를 할 때 있어서 분류 기준입니다. 자, 분류 기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위험의 형태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위험의 속성을 측정할 수 있는 건지, 측정 가능한지, 측정할 수 없는 것인지, 또 손실 기회나 이득 기회가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아니하는지, 또 일반적으로 위험의 속성이 시간 따라서 변하는가 변하지 않는가 이런 것들, 또 위험에 미치는 범위가 얼마나 크냐 등등에 따라서 위험을 분류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거기 따라서 하나씩 보게 되면요. 자, 객관적하고 주관적 위험이 나오죠. 일단 요 두 개는 우리가 위험 속성의 측정 여부에 따른 거죠. 그래서 측정 여부입니다. 자, 객관적 위험이라는 것은 우리가 측정이 가능할 수 있는 위험을 말하겠죠. 자, 하지만 주관적 위험은 측정이 어려운 것.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말한 위험 속성의 측정 여부에 따라서 객관적하고 주관적 위험으로 구별합니다. 자, 보시면 자, 객관적 위험이 나와 있죠. 자, 객관적 실증 자료 등이 있어서 확률 또는 표준 편차와 같은 수단을 통해서 측정이 가능한 위험이다. 자, 포인트. 측정 가능한 위험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에 대상되는 위험은 주관적 위험은 측정이 곤란하기 때문에 보험 대상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객관적 위험이 일반적으로 보험 대상이 되는 위험이다. 그렇게 하나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주관적 위험이 나옵니다. 자, 주관적 위험은 개인의 특성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진다고 했죠.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진다는 말은 측정이 곤란한 위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특성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지는 측정이 곤란한 위험이다. 자, 이것을 우리는 주관적 위험이다. 그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험을 분류할 때 있어서 객관적, 주관적 위험의 분류는 일단 자, 우리는 위험의 측정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보통 측정이 가능한 위험은 객관적 위험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개개인의 특성이 반영이 되는 위험이 주관적 위험이다 보니까 측정이 곤란한 위험이다. 그 포인트를 잡아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 부분 이렇게 받으시고요. 물론 우리 페퍼나이트처럼 측정 가능한 것을 위험, 측정이 불가능한 것은 불확실성이다. 이렇게 분류한 학자도 있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위험 분류상 객관적, 주관적 위험이고 보험 대상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객관적 위험이다. 자, 그 대목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자, 순수 위험하고 투기적 위험입니다. 자, 일단 이 파트는 일반적으로 손실 기회나 이득의 기회가 같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로 이제 구별을 하는 것이죠. 자, 손실의 기회만 있는 것이냐 아니면 이득의 기회도 함께 존재하는 것이냐 여기에 관련된 위험입니다. 자, 보통의 위험은 손실의 기회만 있는 것이죠. 자, 위험이 이득이 되는 경우는 좀 예외적이죠. 보통의 위험은 손실의 기회만 있는 게 보통인데, 자, 그 손실 기회만 있는 위험을 우리가 순수 위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순수 위험은 자, 손실 기회만 있다고 나와 있죠. 자, 이득 기회는 없는 위험입니다. 그래서 순수 위험은 우리가 보통 보는 손실의 기회만 있다. 그 위험을 해서 이득 볼 수 있는 기회는 없는 그 위험을 의미한다. 이 개념은 정확하게 잡아두시고요. 그래서 순수 위험은 자, 이득의 범위는 이득에는 0에서 마이너스 무한대다. 말 그대로 이득은 발생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순수 위험은 이득의 범위는 0에서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간다는 말은 말 그대로 이득은 발생할 여지가 없는 손실 기회만 있는 그런 위험을 순수 위험이다.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자, 흔히 자리야 번전이란 말 한다 나와 있죠. 이런 경우를 의미한다고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보통의 우리가 말하는 위험들입니다. 자, 홍수가 났다든지 또는 뭐 폭발, 가뭄, 붕괴가 났다든지 또는 우리가 부상, 질병 전부 다 손실 기회만 존재하지 이득 기회는 없는 경우다.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죠. 이게 순수 위험입니다. 자, 문제는 순수 위험의 종류가 자, 보통 네 가지로 나눌 수 있거든요. 자, 순수 위험은 재산 손실 위험이 있고 반면에 간접 손실 위험이 나오죠. 또 자, 배상 책임 위험입니다. 자, 그리고 인적 손실 위험 네 가지 형태 나온다. 순수 위험의 유형 문제.
그러니까 순수 위험은 여러분들 여기 대해서 뭐 쓰시오라든지 또는 위험을 가지고 체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로넣기 대비를 좀 해두시면 되겠는데요. 일단 종류상으로는 네 가지. 그러니까 재산, 또 간접, 배상, 그리고 인적 손실 위험 네 가지 형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념의 특징들을 같이 한번 보고자 하는 것이고요. 자, 먼저 재산 손실 위험이 나옵니다. 자, 재산 손실 위험이 나오죠. 이거 보통의 우리 위험에서 발생되는 재산 손실은 항상 상존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그 재산상 손실을 초래한 위험을 의미합니다. 자, 물론 재산 형태에 따라서 가치 평가 기법은 다르다고 나와 있죠. 자, 부동산은 고정되어 있지만 동산은 이동성. 그죠? 일반적으로 부동산은 우리가 이동성이 없는 것이고 동산은 이동성이 있는 그 재산을 의미하잖아요. 자, 그럼 이런 재산 외에도 특허권이나 상표 같은 무형 자산도 있다겠죠? 그러면 그 자산들은 가치 평가가 좀 어려울 수도 있다. 하지만 재산 손실 위험은 말 그대로 우리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하는 위험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간접 손실 위험이 나옵니다. 자, 현재 순수 위험들의 종류들이에요. 자, 간접 손실 위험이라는 것은 우리 일반 재산 손실 위험에서 파생되는 2차적인 손실 위험을 말합니다. 자, 파생되는 위험이라는 이야기죠.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화재가 발생했다. 그럼 화재로 인해 가지고 내 소유의 공장 건물이 다 타버렸다. 재산상 손실 위험이 있는 겁니다. 자, 대신 자, 그걸로 인해 가지고 향후 계속 이제 생산을 못하고 있거나 그래서 실업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기타 영업이 중단됨에 따라서 우리 순소득이 감소하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2차적이고 파생적인 위험들 이것을 간접 손실 위험이다. 자, 그래서 예시까지 해놨네요. 화재로 공장이 중단되어 영업활동 못하게 되는 경우죠. 생산도 못하고 영업은 할 수 없죠. 근데 고정 비용은 계속 지출된다는 이야기죠. 또 추가적 비용도 발생할 수밖에 없다. 또 일반적인 순소득 감소 문제도 나오게 되네. 이러한 파생적인 위험을 간접 손실 위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배상 책임 위험입니다. 자, 배상 책임 위험 말 그대로 우리가 우리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에 관련된 문제죠.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내 공장에 화재가 발생했는데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인근 주택가까지 화재가 번졌다라고 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묻게 되는 또 그런 위험이 존재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자, 우리 민사적 타인에게 위법행위를 손해를 입힌 경우에 부담에는 법적 손해배상 책임 위험을 배상 책임 위험이다. 그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배상 책임 위험이라는 것은 우리 피해자가 야기한 손해 법적 회복에 필요한 추가 비용을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기업 활동이 제약받거나 내지는 각종 우리 벌금을 납부한다든가 또 기업의 이미지가 손상된다든가 전부 다 우리 그런 것을 동반한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일단 배상 책임 위험은 우리 손해배상 책임의 위험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또 한 가지 순수 위험 중 한 가지가 인적 손실 위험이 나오잖아요. 자, 인적 손실 위험입니다. 일반적으로 인적 손실은 말 그대로 우리 화재로 인해 가지고 아주 유능한 우리 직원 또는 기타 우리 개인의 사망, 부상, 질병, 퇴직. 자, 이래서 어떤 개인의 그런 손실 부분에 의한 것들을 인적 손실 위험이다. 그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이런 인적 손실 위험은 우리 소득의 감소 및 단절, 또 신체, 기타 여러 가지 또 그래서 장기적이고 영구적인 것도 있고 그러죠. 한번 장애가 발생해서 끝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문제. 자, 그러면 보통의 우리 순수 위험은 다시 정리드리면 일반적으로 손실 기회만 있는 거죠. 손실 기회는 있고 자, 이득 기회가 없는 것을 일반적으로 순수 위험이다. 순수 위험의 형태는 네 가지를 정리드렸네요. 자, 재산 손실 위험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재산 손실 위험입니다. 또 그 파생되는 위험인 간접 손실 위험. 자, 또 한 가지는 우리 배상 책임 위험, 또 인적 손실 위험입니다. 자, 그래서 네 가지 위험을 이렇게 정리를 딱 압축해서 해 놓으시기 바라고. 자, 여기에 비해서 여러분들 투기적 위험입니다. 자, 투기라는 말의 의미에서 여러분 느낌이 와야 돼요. 자, 투기적 위험은 손해볼 수도 있지만 이득도 볼 수 있다. 자, 그게 약간 투기적, 도박적 성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투기적 위험은
손실기회도 있지만 이익을 보실 수 있는 기회도 있는 거. 손실기회도 있지만 이득 볼 수 있는 기회도 있다. 이런 것을 투기적 위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투기적 위험에서는 이득의 범위는 자, 마이너스 무한대, 즉 손해, 즉 손실만 볼 수도 있지만 플러스 무한대까지 광범위한 위험을 투기적 위험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투기적 위험이라는 것은 보편적으로 우리 보험에서 다루기는 좀 어렵겠죠. 그래서 보험에 대상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순수 위험이 기본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투기적 위험은 보험 대상이 되기는 그렇다. 그러면 순수하고 투기적 위험은 손실기회만 있는 것인지 또 이득계를 같이 갖고 있는지 여기에 따라서 구별하는 위험이고 보통의 위험을 의미할 때는 순수 위험을 의미한다. 보험 대상되는 것은 순수 위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이분 이렇게 잡아두시고요. 자, 또 한 가지. 자, 정태적이냐 동태적 위험이냐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일단 양자 구별에 관한 특징은 자, 정태적, 동태적이라는 것은 자, 우리 변동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변동성에 관한 건 동태적이고 변동이 안 되면 정태적이 되겠죠. 자, 그래서 자, 정태적 위험이라는 것은 자, 변하지 않을 걸로 예상되는 위험이죠. 다시 말하면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성격 내지는 그 정도가 변하지 아니하는 그런 위험을 정태적 위험이다. 자, 동태적 위험은 변동성이 있는 거겠죠. 자, 시간 경과에 따라서 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들을 우리는 동태적 위험이다.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시간 경과에 따라서 성격 발생에서 변해서 예상하기가 어려운 위험을 동태적 위험이다.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보험 대상되는 것은 정태적 위험이 보험 대상이 되겠죠. 자, 동태적 위험은 위험 측정이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시간도 변해서 예상이 어려운 위험을 동태적 위험이다. 자, 위험 사례를 보시면 자, 정태적 화산 폭발, 지진 발생 이런 것들 우리가 일상적인 보는 위험입니다. 동태적 위험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소비자 기호가 변할 수도 있잖아요. 또 시장에서 가격 변동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기술이 변할 수도 있고 환율이 변동될 수도 있고 자, 거기에 따른 위험을 동태적 위험이다.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또 특정적하고 기본적 위험이 나옵니다. 자, 위험 전체 위험까지 여러분들 같이 정리 좀 해 놓으셔야 돼요. 자, 특정적이냐 기본적이냐는 위험의 범위에 따른 논의입니다. 위험의 범위. 그래서 특정적 위험이라는 것은 자, 말도 위험이 미치는 범위가 얼마나 넓은가 좁은가. 자, 특정 기본입니다. 특정적 위험은 한정된 위험을 말하죠. 다시 말하면 자, 피해 당사자에게 한정돼 있거나 매우 제한적 범위 내에서 손실을 초래한다. 한정돼 있거나 제한된 범위에서 초래하는 위험을 특정적 위험입니다. 자, 가장 기본적으로 주택 화재나 도난, 가족 사망 등 자, 그래서 그러한 위험을 특정적 또는 한정적 위험이다. 자, 기본적 위험이라는 것은 자, 불특정 다수나 사회 전체 손실을 초래하는 위험이라고 나와 있죠. 기본적 위험은 불특정 다수나 사회 전체 손실을 초래하는 그런 위험을 우리는 기본적 위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험은 사회 전체에 영향을 주는 것이고, 자, 여러분들 최근까지 우리가 괴롭히고 있는 우리 코로나죠. 코로나 이런 것들 전부 다 기본적 위험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 이 두 개 중에서 보험의 대상이 되는 것은 특정적 위험이 대상되겠죠. 자, 기본적 위험은 사회 전반에 미치기 때문에 보험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이죠. 그래서 특정적하고 기본적은 위험의 범위에 따라서 구별하고 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담보 위험하고 비담보 위험 및 면책 위험이 나오죠. 자, 보시면 우리 담보 위험이라는 것 자체죠. 자, 보험자가 책임을 부담하는 위험을 말한다. 이게 담보 잡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담보 잡은 유법이므로 보험자가 책임을 부담하는 위험이다. 이렇게 봐두시고요. 대표 사례는 자동차 보험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비담보 또는 부담보 위험입니다. 자, 우리 보험자가 담보하는 위험에서 제외된다고 나와 있죠. 담보 위험에서 제외를 시키는 것. 자, 그래서 그 부분은 부담하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비담보 또는 부담보 위험입니다. 라고 받으시면 되겠고요. 아울러서 면책 위험이라는 것은 책임을 면한다. 즉 보험자가 책임을 지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위험을 면책 위험이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책임 부담, 즉 보험자 책임의 부담 여부에 따라서
구별하는 것이고요. 자, 비담보나 면책 위험은 서로 구별점이 약간 중복되는 문제도 있긴 해요. 담보하지 않겠다, 또 책임지지 않냐겠다,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양자 견해는 약간 다툼이 있을 수 있다. 면책 위험은 우리 상법적으로 나와 있습니다만은 계약제 등의 고의에 의한 사고라든가 또 우리 전쟁, 천재지변, 사변 등에 하는 위험이죠. 이런 것들은 면책 위험의 대표적인 사례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위험의 종류 형태를 쭉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만은 자, 우리 결론 부분입니다. 자, 결론 부분은 자, 여러 가지 분류가 있었지만 자, 이 포인트 기억하세요. 자, 우리 보험에 적합한 위험은 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객관적 위험이죠. 주관적 위험은 측정이 고려할 때 보험의 대상이 적합하지 않냐다. 또 순수 위험이죠. 말 그대로 우리가 손실 기회만 있는 그런 위험을 의미할 것이고, 또 정태적 위험입니다. 위험이 자꾸 변해버린 동태적 위험은 보험 대상하기가 어렵다겠죠. 그래서 정태적 위험. 또 한정된 위험인 특정적 위험. 자, 네 가지 봐주세요. 보험에 적합한 위험은 객관적, 순수, 또 정태적, 특정적 위험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위험의 종류까지 이번 강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